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 좀 해보신 분이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삼성전자도 사고, SK하이닉스도 사고, 현대차도 사고, LG에너지솔루션도 사고. 나 4종목이나 샀으니까 분산 투자한 거지? 아닙니다.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 이건 같은 바구니에 이름만 다른 계란을 나눠 담은 겁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코스피가 하루 만에 8.77% 폭락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장에서 924개 종목 중 914개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10% 하락, SK하이닉스 10% 하락, 현대차도 하락,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 4종목에 나눠 담았는데 4종목이 전부 같이 빠진 겁니다. 이 영상에서 진짜 분산 투자와 가짜 분산 투자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내 포트폴리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통계를 보겠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 중에서 1종목에서 3종목, 극소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비율 약 60%입니다. 10명 중 6명이 3종목 이하에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외 주식은 더 심합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상위 2개 종목이 엔비디아와 테슬라인데 이 두 종목만으로 전체 해외 주식 보유액의 26%를 차지합니다.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의 절반이에요.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전체 자산의 4분의 1을 넣고 나는 해외 주식도 하니까 분산됐지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러면 진짜 분산은 뭐가 다를까요? 분산 투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같이 움직이는 걸 아무리 나눠 담아도 분산이 아니다. 전문용어로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둘 자산이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면 상관계수가 높은 거고 하나가 빠질 때 다른 하나가 버텨주면 상관계수가 낮은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반도체 기업이에요.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 둘 다 같이 빠집니다. 이 두 종목의 상관계수는 0.7에서 0.8 사이. 현대차와 기아도 마찬가지. 같은 업종이니까 같이 오르고 같이 빠져요. 이런 조합은 종목 수를 아무리 늘려도 분산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분산은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을 섞는 겁니다.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올라가거나 금이 버텨주거나 그래야 전체가 안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원리가 안 통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2008년 9월 미국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했습니다. 이때 분산 투자를 해놨던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주식 폭락, 부동산 폭락, 회사채 폭락, 원자재 폭락, 나눠놨던 자산이 전부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코스피는 10월에 하루 만에 10.57% 빠졌고 미국 S&P 500은 고점 대비 57% 하락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면요. 평소에는 주식과 채권이 서로 다르게 움직여요. 그런데 공포가 극에 달하면 사람들이 뭘 하느냐. 전부 다 팔고 현금만 움켜쥐려고 합니다.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원자재도 팔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평소에 0.2, 0.3이던 상관계수가 위기 때는 0.7, 0.8까지 치솟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분산 투자는 일상적인 시장 변동에는 잘 작동합니다. 비 올 때 우산처럼요. 근데 태풍이 불면 우산이 뒤집어집니다. 분산 투자는 보험이지 현탄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알면서도 왜 분산을 해야 하느냐? 그건 태풍이 아닌 날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100일 중 95일은 비가 오는 날이고 태풍은 5일입니다. 95일을 지켜주는 우산을 5일 때문에 버리는 건 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다만 나는 분산했으니까 무슨 일이 와도 안전해. 이 생각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이제 내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가 진짜 분산인지 가짜 분산인지 대표적인 패턴 3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패턴 1. 같은 업종끼리 모아놓은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리노공업. 4종목이지만 전부 반도체예요. 반도체 사이클이 꺾이면 4종목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이건 분산이 아니라 반도체의 4배 베팅한 겁니다. 패턴 2. ETF 여러 개 샀는데 속이 같은 경우. S&P 500 ETF 사고, 나스닥100 ETF 사고, 미국 기술주 ETF 사고. 이 3개의 ETF 안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전부 들어있어요. 겉보기엔 3개 ETF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은 종목에 3배 베팅한 거예요. 이거 해당되는 분 꽤 많을 겁니다. 패턴 3. 이게 가장 흔한 건데요. 주식만 20종목 담아놓고 분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국 주식 10개, 미국 주식 5개, ETF 5개, 20개나 됐으니까 분산 잘했다고요? 전부 주식이잖아요. 주식시장 자체가 폭락하면 20개가 전부 빠집니다. 아까 2008년 얘기했잖아요. 그때 주식 종목 수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주식, 채권, 금,
현금, 자산군 자체를 나눠야 진짜 분산입니다. 참고로 같은 나라에만 몰려있거나 한 시점에 몰아서 산 것도 가짜 분산입니다. 정리하면 진짜 분산은 업종, 자산군, 지역, 시점 이 네 가지를 전부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리만 얘기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실제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간 데이터입니다. 미국 주식 연평균 수익률 10.6%, 금 6.6%, 미국 국채 4.9%. 수익률만 보면 주식이 압도적이에요. 그럼 주식만 사면 되지 않나? 여기서 뒤집어지는 게 최대 납폭입니다. 주식 100% 포트폴리오의 최대 납폭 마이너스 52%. 내 1억이 4,800만 원이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 60%, 채권 20%, 금 20%. 이렇게 섞으면요. 최대 납폭이 마이너스 20%. 수익률은 약간만 줄어드는데 납폭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1억이 8천만 원까지만 빠지느냐, 4,800만 원까지 빠지느냐. 이 차이가 분산의 힘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52% 빠지면 대부분의 사람이 못 버팁니다. 패닉에 빠져서 바닥에서 팔아요. 그러면 회복할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20% 빠진 사람은 좀 힘들긴 한데 버틸만하다 이러면서 버텨요. 그래서 결국 회복합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장기 투자의 핵심이고 분산 투자가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원리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사야 해?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주식 ETF 60%, 국채 ETF 20%, 금 ETF 10%, 현금성 자산 10%. 이거면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가 왜 좋으냐면요. 글로벌 주식 ETF 하나면 미국, 유럽, 일본, 신흥국까지 전 세계 수천 개 종목에 자동으로 분산됩니다. 지역 분산 완료, 업종 분산 완료. 여기에 국채를 섞으면 주식이 빠질 때 채권이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방어용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흔들릴 때 금이 버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은 비상금이자 급락대의 저가 매수 기회를 잡는 실탄입니다. 그리고 이걸 ISA 계좌나 연금저축에 넣으면 세금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포트폴리오인데 어떤 계좌에 넣느냐에 따라 해후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사지 마세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자동으로 매수하는 적립식으로 하세요. 고점에 물리는 위험을 부조적으로 줄여줍니다. ETF 적립식이면 자동이체만 걸어놓으면 되니까 5분이면 설정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리밸런싱입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70%가 됐다. 그러면 주식을 좀 팔고 채권이나 금을 사서 원래 비율로 맞춰주는 거예요. 이걸 1년에 한 번만 해주면 비싸졌을 때 팔고 싸졌을 때 사는 효과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해리 마쿠이치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1990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분산 투자는 금융에서 유일한 공짜 점심이다. 보통 수익을 높이려면 위험도 높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분산 투자를 하면 수익은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위험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위험이 줄어드는 말 그대로 공짜 점심. 노벨상까지 받은 이론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아무거나 나눠 담으면 공짜 점심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시에 돈 있는 겁니다. 상관계 수가 낮은 자산끼리 섞고 자산군 자체를 나누고 꾸준히 리밸런싱을 해야 비로소 공짜 점심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종목만 나누면 가짜 분산입니다. 같은 업종 주식 10개 사도 분산 효과 거의 없습니다. 둘째, 같이 움직이는 자산끼리는 아무리 나눠 담아도 소용없습니다. 핵심은 상관계수입니다. 셋째, 위기 때는 상관계수가 급등합니다. 분산 투자는 보험이지 헌탄복이 아닙니다. 넷째, 자산군, 지역, 업종, 시점 네 가지를 전부 나눠야 진짜 분산입니다. 다섯째, 가장 쉬운 방법은 글로벌 주식 ETF, 채권금입니다. ISA 계좌에 넣고 적립식으로 사면 됩니다. 분산 투자, 아무거나 나눠 담는 게 분산이 아닙니다.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제대로 섞는 게 분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은 한 가지만 해주세요. 지금 내 포트폴리오를 열어서 같은 업종, 같은 나라에 몰려있는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만약 주식으로만 90% 이상 채워져 있다면 오늘 당장 채권 ETF 하나, 금 ETF 하나 알아보세요. 검색 한 번이면 됩니다. 그게 진짜 분산 투자의 첫걸음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